1층 평면도인데요. 원주에 있는 흥양리에 있는 저희가 주택을 디자인한 거예요. 평수는 한 40평 정도 되는 단층 주택이고요. 이 집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보면 현관 들어가서 바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 다 그렇지만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창고가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외부 문을 달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창고를 하나를 저희가 넣어드렸고, 그래서 한번 유용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관 문 열고 들어오면,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욕실 옆에 저희가 욕조를 벽돌로 조적을 해서 타일을 붙여서 수공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놓은 욕조가 있고요. 욕조 옆에 세면대,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하고 마주보는 곳에 서재가 있어요. 서재로 쓰시기도 하고, 손님 오시면 조그만 손님방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우측에 침실, 자녀분들이 쓰는 용도 같아요. 이제 자주 오진 않으니까 비어 있는 일이 좀 많겠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안방, 주로 두 분이 이 집에 생활하시니까 안방을 좀 메인으로 두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남향 쪽으로 창가를, 정남향인데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안방을 설계를 했고, 바로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을 거쳐서 욕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이제 특징은 건축주분이 원하신 건데 이제 와이프가 강하게 원하셨어요. 대부분 이제 거실하고 주방하고 원피스로 이렇게 두고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여기는 조금 아파트하고 이제 전혀 틀린 개념이죠. 복도를 지나서 한참을 지나야만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와이프분이 여기 이제 손님이 자주 오신대요. 그래서 거실에서 떠들고 시끄러운데 나만의 어떤 공간을 자꾸 침범받는 느낌. 그래서 따로 본인만의 공간을 좀 원하셔서 손님 오셔도 여기서 별 방해받지 않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문을 달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문을 달아서 그렇게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빼고, 어쨌든 이 주방 공간이 이 집의 대문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대문하고도 되게 멀고, 그래서 약간 독립되어 있는 느낌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설계도에 대한 건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단지 안에 있는 땅인데요. 보강토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땅인데, 땅은 전망도 좋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향도 되게 좋았고, 뒤에 약간 배산임수 같은, 근데 앞쪽에도 또 치악선이 보여서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멀리서 보였는데 막혀 있진 않고 다 열려 있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크레인 기사분이 일을 되게 잘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해놓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버림을 치고 여기에 먹줄을 하고 그 다음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이렇게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다 비슷하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에란카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이긴 한데, 에란카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가끔 건축주분들이 에란카를 좀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기도 하고, 아니면 크게 필요 없다 말씀이 없으시면 특별하게 에란카를 저희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지진, 내진에 있어서 바람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진도 6 이상, 7 이상, 이렇게 한 7 정도. 이게 웬만한 지진은 사실 목조주택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에란카를 안 썼었거든요. 그래도 200년 된 주택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잠깐 있었는데 그 당시 200년 넘은 주택에 살던 한국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에란카 이런 게 있지도 않았고, 이제 이 과정이죠. 이건 이제 전 단계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열재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초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게 이제 욕조인데, 욕조를 좀 특별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욕조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AS가 전화 올 만도 한데 전화가 하나도 없으세요. AS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웬만한 건 고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연락이 너무 없어도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방수하고 벽돌로 조적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주방, 안방 둘, 거실 둘, 방 하나, 방 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안 써놓으면 약간 나중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써놓는 거고, 그리고 이게 꽤 길거든요. 한 막기라고 표현한 건데 걔가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가끔 가다 애매하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엑셀 파이프가. 그러면 이걸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어붙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잘라서 또 이어붙여서 그것도 연결하는 건 100% 하자가 생깁니다. 무조건. 화장실도 다른 곳을 가면서 일부 이렇게 돌아가서, 옛날에 뭐 한 줄만 가는 데도 있고 막 이런데 요즘 화장실 따뜻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엑셀을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그냥 설비가 마무리되고, 이게 이제 3D로 저희가 CG 작업했던 건데 거의 요즘은 똑같이 나옵니다. CG보다 집이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CG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 많이 좋아졌죠. 나중에 이제 집 완성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CG인지 실제 사진인지 잘 모를 정도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똑같이. 이건 이제 거실 월 표현해 놓은 거 하고, 이제 바닥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거는 거실을 좀 높여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여름엔 좀 시원한데 겨울엔 춥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천정이 낮은 것보다는 조금 열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더 많아서 많이들 하시죠. 공기도 좀 많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공기가 풍부하잖아요. 그 공간이 넓은 만큼.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이점이 사실은 약간의 열 손실 말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3D로 표현한 안방. 얘는 이제 작은 방, 주방, 아까 독립되어 있는 주방, 이렇게 이제 디자인되어 있었던 거고, 현장에서 전문가가 찍은 게 아니고 소장님들이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라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아요, 사진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봤던 다용도실을 약간 팬트리처럼 좀 쓰셔서 짐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짜 놓으셨어요. 이것도 참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가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욕실인데 안방 욕실이요. 아까 그 욕조가 있던 욕실이 아니고 이제 샤워 부스만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하셨죠. 이게 이제 창문인데 저희가 독일 창문을 썼어요. 독일식 창문을 써서 이제 단열값도 되게 좋았고, 창문을 시공할 때 사실 창문이도 중요하지만 창문을 시공하는 디테일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문의 벽체와 이 프로파일과의 벽체 그 사이를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단열값 차이가 좀 많은데, 이 업체가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재료도 일반적으로 이제 경질폼을 써서 마감을 하는데 연질폼을 꼭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질폼을 써서 잘 마감도 좀 깔끔하게 잘 나오고, 나중에 그 사이가 문제가 안 생기고, 경질을 쓰면 이제 깨져서 나중에는 거기에 단열재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붙박이장, 그 긴 복도 있죠. 저희가 이제 거실 그 현관의 중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끝쪽이 주방에서 찍은 거예요. 이제 복도가 길죠,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벽에다가 조금 장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화분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다른 걸 좀 넣으면 이 복도 자체가 되게 좀 디자인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주방에서 바라보는 그 전망인데 사진보다 훨씬 더 이쁜데 사진은 조금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이제 그 기역자 창호로 목조주택이라서 요거까지 열으면 좋은데 이거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뷰가 좋아요. 요것도 사실 장식적인 요소기도 한데 단순하죠. 상부장이 없으니까 벽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반을 좀 걸었어요. 주방도 약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게 이제 일자로 쭉 빼지 않고 살짝 각을 좀 따낸 되게 이쁘더라고요. 일반적인 밋밋한 것보다 훨씬 더 이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창문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집에 답답한 거를 좀 싫어하시고 창문 많은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튼을 치면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봐도 다 밖이 보이는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에서 바라본, 여기가 이제 거실, 여기가 안방, 이쪽이 이제 주방, 화장실, 주방. 제가 돌아가면 이제 주방이 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현관. 요거를 좀 치우고 사진 찍을 거랬나봐요. 예, 깔끔하죠. 정원 가꾸신 게 취미신 것 같아요. 이제 돌 같은 것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으셨고, 이게 집에 가보면 좀 이쁘더라고요. 단층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옆으로 바닥이 넓으니까 훨씬 집이 조금 편리함도 있고, 일단 계단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집이라는 게. 앞에 도로에서 바라본 전경이에요. 태양광을 저기다 달았구나. 이게 정남향이라서 되게 5kW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세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향도 되게 좋고.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주 흥양리에 시공했던 주택을 리뷰를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막 럭셔리한 주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데 뭐 따뜻하고 비 안 새고 뭐 전기 설비 문제 안 생기고 우리가 잠자는데 포근하고 뭐 이런 게 집인 것 같아요. 뭐 외장 디자인 막 이런 거를 자꾸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집이라는 게 저는 이 정원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집도 정원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정말 잘 꾸며져 있으면 뭘 어떤 집을 갖다 놔도 그 집이 이쁘더라고요. 그냥 집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뭐 무슨 건축 대상 받으려고 짓는 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집, 그리고 내가 내 생활에 맞는 그런 디자인, 동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짜잘한 것들, 큰 그림에서 막 디자인 말고 좀 작은 것들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원주 흥양리 건축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